사연이 있네요.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까봐 겁나서 인공관절 수술 결정을 못 하시고 있으십니다.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 드시면서 통증을 버티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신 그런 사연입니다. 당연히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죠.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. 환자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통증에 호전이 없어서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될 경우 문제점이 계속해서 기능 저하가 오게 됩니다. 환자분들도 밖에 이제 나가지도 잘 못하시고요. 통증 때문에 계속 집에만 생활하시고 이러면 점점 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으신 게 걱정은 되시겠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정확한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환자분이 만약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시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삶의 질을 확실히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나아지시죠. 왜냐하면 정말 100m를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. 집 밖으로 사실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장 보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 가지 치료에도 차도가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사실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건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보통 퇴원하시고 한 달 뒤에 뵙게 되는데요. 한 달 뒤에는 대부분 잘 걸어 들어오십니다. 잘 걸어 들어오시고 통증도 많이 개선되신 상황이고요.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고 대다수의 경우가 수술 후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나아진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. 사실 진짜로 힘든 질환들이 있기는 하죠.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다던가 수술 이제 인공관절을 예를 들면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기는 합니다. 수술 후에 창상봉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많이 좋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좀 힘들 수도 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이 갖춰져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, 고혈압 이런 정도의 기저질환이라면 대부분은 수술이 가능합니다. 왜 그러냐면 예전에야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취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수술 이후로도 수술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다고 수술을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많이 걱정되시죠. 사실은 수술 후의 통증보다는 가장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게 꺾을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다던데 괜찮을까요?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. 사실은 이제 네, 맞습니다. 근데 재활이 많이 힘들기는 하죠. 그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꺾는 부분 우리가 꺾기라고 하잖아요. 그런 꺾을 때의 통증이 많이 힘드시기도 합니다. 또한 이제 수술 직후에 보통 하루가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런 하루 동안의 통증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좀 제가 안심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. 요즘은 이제 수술방에서 나올 때 이제 마취도 많이 해놓고 나오고 말초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옛날보다도 통증이 많이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수술 이후에 재활 과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사실 재활 과정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는 않습니다. 예전같이 무릎을 억지로 막 꺾고 막 비명을 지르시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러지는 않으니까요. 서서히 체계화된 방법으로 천천히 재활을 진행해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일단 걷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술 직후부터 바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. 마취만 풀리면요.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술 이후에요.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침상 안정 기간을 겪게 됩니다. 그런 침상 안정 기간은 이제 보통 이제 마취가 풀리고 우리가 운동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지만 환자분들께 안전하게 좀 재활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좀 준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그 기간이 풀린 이후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바로도 설 수도 있습니다. 사실 근데 통증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제 소변줄도 제거를 하고 완전히 이제 통증이 조금 좋아지는 순간인 다음날 한 오후 정도부터 침상 난간을 좀 잡고 서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수술 이후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. 2주 정도 입원하면 대부분은 걸어서 집에 가십니다. 완전히 그렇게 당당한 걸음으로 가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워커를 잡거나 부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본인의 두 발로 집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상태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좀 내가 많이 편해진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순간이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개월까지는 사실 좀 무릎도 좀 붓고 좀 통증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뭐 일상생활이야 어느 정도 다 가능하시지만 아 내가 수술 이후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. 3개월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그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수술한 거를 까먹으실 수 있는 정도는 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등산을 궁금해 하셨는데 등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빠르시면 3개월 정도부터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가시는 분들은 1개월 만에 골프를 나가시는 분들도 봤는데요. 생각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